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방법.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들은 시스템으로 돈을 번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효율성을 말합니다. 시스템을 잘 구축해두면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을 잘하는데도 이 시스템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할 때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공식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어떤 공식과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갑작스럽게 말해야 할 때 당황하지 않고 훨씬 매끄럽고 조리 있게 말하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작스럽게 한마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인터뷰에 할 수도 있고 또는 모임을 소개하거나 축사해야 하는 상황 등 정말 다양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게다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해야 하므로 이 픽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갑작스럽게 한마디를 하라고 해도 쉽고 빠르게 매끄럽고 조리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핏이라는 공식은 어떤 뜻이냐면 필링, 에피소드, 익스펜드, 땡큐의 머리 글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링은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내 생각, 느낌, 감정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분이고 어떤 느낌을 들게 하고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필링 단계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내가 느끼지 않은 것을 느꼈다고 지어내거나 내가 느끼는 게 그냥 1 정도인데 10만큼 느꼈다고 자신이 감정을 과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말을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온갖 미사여구를 끌어오게 되고 뭔가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말을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 못하게 된다는 거. 감정 표현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건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통계라든가 수치, 그래프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재미있을까요?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선생님들께서 수업하다가 내가 말이야 하고 지난 이야기를 꺼내시면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흥미를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게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내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 남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줘도 됩니다. 이야기할 주제와 관련된 일화를 들려주게 되면 훨씬 더 이야기의 몰입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익스펜드는 확장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상세한 정보를 이때 전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의할 점은 맨 처음 이야기를 꺼낸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 메인 주제를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가끔 자기 이야기에 도취하여 지금의 이 이야기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새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핵심적으로 전달할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이 익스펜드 단계에서 그 메인 주제, 메인 토픽과 연결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펜드 단계에는 진짜 그 말의 핵심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크유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는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앞에서 잘했어도 마지막이 흐지부지하게 끝난다면 다 잘해놓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면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픽 공식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필링,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일이 있었다. 세 번째 익스팬드 확장,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때 전달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생크유,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픽 공식을 적용하면 진짜 신기할 만큼 어떤 상황에서든 술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상식에서 수상하게 되어 소감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필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처음 이 직장에 입사했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정말 성공에 대한 절박함이 있던 시기였는데, 한 번은 제가 현장 봉사활동 갔을 때 그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고, 이 자리까지 오는데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익스팬드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노력하세요. 반드시 기회가 오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생크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더한다고 하면 포부를 밝혀줘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이 상에 걸맞은 직원이 돼서 앞으로도 좋은 실적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핏 공식 필링 에피소드 익스팬드 생크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모임을 주최했어요. 그래서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어떤 모임인지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핏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필링이죠. 내가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느낀 그 감정, 느낌, 기분 등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제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이 모임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 모임을 해도 되느냐, 그런 반대 의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익스팬드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이때 전달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여러분에게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행사를 끝까지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크유는 감사의 한마디를 하는 건데, 여기에 포부를 더해주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제가 앞으로 더 많이 가치를 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핏 공식이 딱 적용이 된 겁니다. 필링, 에피소드, 익스팬드, 생크유, 이렇게 술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예시뿐만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이 핏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회사에서 발표할 때도, 누가 질문을 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갑작스럽게 원고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는 빨리 이 핏 공식을 떠올려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드리고 내 포부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핏 공식을 이용하여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아지 나이를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는 방법. 동물학자들 사이에 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공식은 21 플러스 4입니다. 즉 태어난 첫 1년을 인간의 21년과 같게 놓고 그 다음부터는 한 해에 4년씩 더해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살짜리 개는 사람으로 치면 21 플러스 괄호 열고 9 곱하기 4 괄호 닫기는 57살이 된다. 이 계산법은 잘 알려진 개 일생과 매우 그럴듯하게 들어맞는다. 개는 6살에서 7살이면 중년으로 치는데, 이 공식으로 환산하면 사람 나이 41살에서 45살과 맞먹는다.
또 대부분 개의 평균 수명인 12살에서 15살은 사람의 나이 61살에서 77살로 환산할 수 있어 우리 통념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드물지만 20살까지 장수하는 개는 사람 나이 97살인 셈이니 그만하면 천수를 누렸다고 축복해줘도 별로 어색할 게 없다. 만약 종래의 계산법대로 1년은 7년이라는 공식을 쓰면 20살 개는 140살 노인과 같다는 얘기가 돼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상으로 강아지 나이 환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